네, 오늘은 OB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OBV. 여러분 거래량 지표라고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겉으로 단순하게 들어가면 거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시장의 본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만약에 상승의 움직임, 하락의 움직임에 거래량이 얼마나 실렸는가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OBV입니다. OBV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실린 방향을 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OBV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어제 종가 거래량에다가 오늘의 거래량을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을 더하고 빼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을 더하고요. 그러니까 양봉이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00이었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110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하고 110의 거래량에 오늘 종가가 100이었어요. 그러면 거래량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오늘 거래된 물량은 결국 매수 우위였나 매도 우위였나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또 어렵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개념을 이해하면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OBV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뭐죠? 매도의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죠. OBV가 상승하고 있다. 매수의 거래량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BV는 방향성에 굉장히 민감한 지표죠. 그날의 결과적으로 매수 쪽의 힘이 이겼다고 보고 거래량으로 플러스로 누적을 하고, 종가가 하락했다면 그날은 결과적으로 매도 쪽의 힘이 실렸다고 해서 거래량을 마이너스로 누적을 해요. 이 공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논리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거래된 물량은 매도 우위 거래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거래량 누적치를 빼버려요. 하락 거래량은 거래량 차감이죠. 마이너스죠. 거래량을 마이너스, 하락은 거래량의 마이너스. 그래서 거래량 지표, 그러니까 볼륨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은 와, 이 거래량이 많은데 이거 단순 거래량, 막대 거래량은 빨간색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도 OBV는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지표 중에 하나죠. 이게 거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거래량은 사실 의지를 보여줘요. 이 OBV는 시장이 움직이려는 방향의 의지다. 1% 하락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그냥 한산한 하락이었다. 1%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만약에 1% 하락해서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적어서 100의 거래량 밖에 없어요. 근데
1% 하락했는데 1% 하락했는데 1% 하락했는데 그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많아서 500이었어. 500이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그 OBV가 이만큼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락봉이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 OBV는 더 크게 내려갑니다. 이 말은 즉 하락이 그냥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금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OBV는 거래량 지표지만 돈 흐름 지표라고 제가 중급 때 배웠어요. 이게 중급 때 OBV는 돈 흐름 지표다. 처음에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 OBV가 만들어지는 이 공식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에 그냥 OBV 치면은 On Balance Volume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저 더블 클릭을 해버렸네. 한 개 지우고.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파란색에 초록색이 양봉을 나타나고 있죠. 트레이딩 뷰는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지금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OBV는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그러면 오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가격은 결과고 거래량은 행동의 흔적입니다. 가격 하락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OBV 하락은 그 하락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대동되었는지 동원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 OBV도 같이 하락하면 이건 단순히 내렸다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 우위가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OBV 여기 거래량 비슷하죠. 여기와 여기 거래량이 가격은 비슷한데 OBV는 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매도한 사람이 많아서 이게 이만큼 내려왔을까요? 매수한 사람이 많아서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내려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 여기 가격, 이 가격과 여기 매도, 여기 OBV 가격과 여기 가격 비슷하죠? 근데 OBV는 여기 이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로 고점에서 요만큼밖에 안 내려왔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 우위가 누적이 되어서 OBV는 이만큼 더 내려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가격 자체의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건 OBV가 어떻게 하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가격은 하락하고 OBV도 강력하게 하락. OBV가 강력하게 하락. 이거는 진짜 안 좋은 하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에다가 거래량이 실려서 물량까지 완전 빠지고 있는 건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은 하락인데 OBV가 거의 안 빠져요. 이거는 생각보다 덜 나쁜 하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하락이죠. 실제 거래량 기준으로 강한 매도 압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가격은 하락했는데 OBV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내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즉, 가격 자체의 핵심이 아니라 그 하락에 돈이 실려 있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OBV가 일정 금액에 있던 이 금액보다 낮아요. 낮게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의 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OBV는 왜 방향성이 좋다고 하느냐?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OBV를 그냥 숫자로 보는데, 이 숫자 이거만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여기만 해석해요. 이쪽에 숫자. 근데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방향,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방향. 방향이 왜 좋냐면, 왜 방향성이 좋냐면, OBV는 거래량을 계속 누적하잖아요. 누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한 번의 거래량이 아니라 여러 봉에 걸친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요. 자, 세력들이 예를 들어 매도에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도 딱 안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개인 매수자들은 매수를 하죠. 그러면 이래 올라가요. 아래 꼬리 달아서 올라가요. 하면 엄청나 1000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매도를 해서 내려 꽂았는데 매수는 100주 만에 아래 꼬리 쫙 올릴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을 안 던지면 되거든. 그게 방향성이 좋은 이유가 노이즈 이런 것보다 흐름성이 되게 좋아요. 이게 OBV가 가격은 흔들림이 많습니다. 특히 단기 차트나 윗꼬리 많고 아래꼬리 많고 페이크도 많고 순간 급등락도 많죠. 그런데 OBV는 거래량을 누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적어요. 즉 OBV의 방향성은 가격 캔들의 시끄러운 이 속임수, 잡음 이런 것들을 줄이고 돈의 방향을 한 줄로 정리해주는 이게 굉장한 장점이죠. 이게 참 주봉입니다. 참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제가 주봉을 틀어놨네요. 자, 그럼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 이렇습니다. 일봉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아주 천천히 하락이죠. 밑으로 하락이죠. 이게 즉 이번 주 아까 주봉 봤을 때 주봉 OBV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입니다. 하락. 이거. 그죠? 가격은 예를 들어서 세력이 큰 자금을 이제 내려 꽂았어요. 근데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 위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여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이거는 세력들이 아니죠. 세력들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큰 자금이 먼저 들어와도 처음엔 가격을 크게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누적되어서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방향이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방향성에 이게 좋은 이유가 OBV는 지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진짜 좋은 상승은 하루만 강한 게 아니라 며칠이나 몇 달, 몇 주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막 급등하듯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우상향. 이게 진짜 OBV의 장점이죠. 자금이 꾸준히 들어와야 됩니다. OBV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 거래량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오해가. 자, 가격이 떨어지면 OBV도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OBV는 항상 그렇지 않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OBV도 무조건 바로 오른다. 이것도 옳지 않다.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OBV 상승에 돈이 들어오는 중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멤버십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건 아까워. 많이 아까워. 네. 횡보는 만약에 캔들이 횡보할 때 OBV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빵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진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전체의 방향을 먼저 캔들이 횡보할 때 나오는 거예요. 다음 방향이 나옵니다. 어렵나요? 일단은 이게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들어지는 공식.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OBV의 진짜 핵심이 있어요. 다음에 OBV의 진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자, OBV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횡보 중이죠. 여기서부터 횡보 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매수 우위가 별로 없어요. 가격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그지그 내려가고 있죠. OBV가 하락하고 있으면 이제 횡보 끝에 큰 하락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OBV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면 매수 우위의 거래량이 누적되는 시장이고, 반대로 OBV가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 거래량이 누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OBV는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러니까 종가보다 캔들이 끝나는 경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시작하는 날, 만약에 국장이나 나스닥이나 반쯤 지났어요. 반전에 알 수 있어요. 시장이 끝나기 반쯤 전에 만약에 나스닥이면 23시간 여는데 12시간이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한 6시간에서 8시간쯤이면 다 그날의 캔들의 양음봉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멤버십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원리 중에 하나예요. 차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결과고 거래량이 원인이라는 가격은 결과, 거래량이 원인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OBV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OBV는 원인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볼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도
함께 본다. 이 누적 거래량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추세는 그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트를 볼 때 가격만 보지 말고 제발 거래량이 얼마나 실렸는지 그 거래량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보셔야 돼요. 그걸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OBV입니다. 그리고 이 OBV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추세예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는 OBV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 신호, 특히 DMI, ADX와 함께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계속 돈을 벌고 차트를 공부하고 싶다면 제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팁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은 다음 주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